안녕하세요. KM크릭 웨비나에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KM크릭 이향숙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시스템마틱 리뷰 중에 에비던스 맵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시스템마틱 리뷰 말하자면 패밀리들이 있는데 에비던스 맵을 활용을 해서 작년에 WHO 과제를 수행하셨어요. 한의학연구원의 이명수 박사님 팀에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도 듣고 또 이명수 박사님 발표에 이어서 또 연구원으로 계신 홍영 박사님이 에피 리뷰어 프로그램 활용해서 에비던스 맵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그런 거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명수 박사님 발표를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박사님 사실 소개하기가 너무 양력이 밤새도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89년에 부산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91년에 석사를 같은 대학에서 물리학 석사를 하시고 2022년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 엑스터 유니버시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정말 많은 논문을 쓰시고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셨고 이후로도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한의학 분야에서. 그래서 2008년에 이제 한의학연구원에 조인하셔서 이후로 계속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북경중의대, 텐진, 란저우대, 그리고 런던 사우스뱅크 유니버시티, 하버드 오션 센터 등의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겸임 교수를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테그레이티브 메디슨 리서치, IMR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의계 최초의 SCI급 저널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뭐 여러분들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는 제가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이명수 박사님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뵙게 돼서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저희들 연구 결과를 처음 발표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몇 번 발표를 했는데 한글로 한 것이 처음이라 보복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원래 여기 그리고 또 먼저 이 과제에 많은 힘을 주신 여기 계신 이양수 교수님이나 뭐 임정태 교수님 등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제목은 Systematic Map of Review on Traditional Medicine and Health Outcome인데요. WHO에서 프로포저를 냈을 때 그대로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이 과제가 1월쯤에 나온 것 같은데요. WHO에서 처음 공모를 한 첫째 과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각 관련된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내는데요. 이 메일을 받고 고민을 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홍영 박사님이랑 송원혜 박사님이 하자고 해가지고 하게 됐고요. 사실상 두 분이 다 프로포절도 다 쓰고 연구도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중간에 그냥 모듈레이터 역할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내니까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연구하자고 연락이 왔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프캄, 노르웨이에 있는 나프캄, 퓨엄과 비슷한 기관 나프캄에서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내겠다고 하다가 저희가 낸다고 하니까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같이 시작을 했고 여기에 있는 뒤에 보시는 믹종이라는 분의 센터장이신데 WHO 일도 많이 하시고 매니지먼트에 아주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낼 때 100% 펀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는 이만큼 돈을 주면 사실 비드니까요. 이만큼 저희들이 15만 불을 아마 신청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자체적으로 매칭 펀드는 얼마다 하고 해가지고 인력비나 이런 걸 시간들을 다 계산해서 서미션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월 달에 억셉이 되고 결과를 6월까지 내야 되는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래디셔널 메디신에 대한 모든 시스테매틱 리뷰를 찾아서 에비던스 맵을 그려야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범위를 줄여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경희대도 많이 도와주셨고 원광대나 대전대 대구대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일본의 모리노미아 대학도 도와주셨고 북경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중국 논문이라서 중국 분들의 연구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란조대나 북경대, 텐진대, 그리고 저장대학,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호주에 있는 RMIT나 UST 이런 데서 도와주셨고, 여러 군데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아주 간단한 연구인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프로포절 RFP는 5년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의 연구 트레디셔널 메디신에서 나온 모든 시스테매틱 리뷰를 찾아서 매핑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리서치 퀘스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보신 대로 트레디셔널 메디신에 대한 에비던스 레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비던스 접근이 얼마나 많은 헬스 아웃컴이나 디퍼런트 파퓰레이션 컨디션에 행해져 있는지를 보고 트레디셔널 메디신에 기반한 체계적 모노고찰 사이의 갭을 찾는 것이 향후 연구에 대해서 디렉션을 주는 연구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구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똑같거든요. 여기 체계적 모논고찰이나 오버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오버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나중에 홍영 박사님이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퀄리티, SR에 대한 퀄리티를 암사2로 체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암사2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 어세스를 표준화시키는 데에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행의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찾아진 논문들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버블 플롯이나 에비던스 겟맵 등을 에피 매핑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메소돌로지는 이제 프로시플에 등록했는데 재밌는 것이 BNJ 오픈에 सब미션하고 연구가 끝나고 나서 한참 몇 달 뒤에 억셉이 됐습니다. BNJ 오픈이 요즘 모든 저널이 다 그렇지만 리뷰 프로세스가 너무 늦어가지고 연구가 끝나고 프로토콜이 이제 퍼블리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16개 아니고 17개 데이터베이스를 펀메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버추얼 헬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건 남미 지방에서 파호라고 WHO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파호라고 하는 WHO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버추얼 헬스 라이브러리를 해가지고 전 남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리터레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차이니스랑 저희들 한국이랑 일본 거도 찾고 다 찾았습니다. 엘리저블 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를 잡는 것이 저희들이 일을 줄일 수 있는 관건이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모든 나이에서 질환이 있는 ICD-11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트레디셔널 메디신 인터벤션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허블 메디신, 아펑처, 목스부션하고 매뉴얼 세라피, 마인드 바디 세라피, 아로마 세라피로 나누어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만 인터벤션을 찾고 컴패리터에는 모든 컴패리터를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웃컴은 하나의 헬스 릴레이트 아웃컴을 가진 것만 찾았고요. 사실상 해보면 리포팅 안 한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디 피어 리뷰한 시스테매틱 리뷰이고 전통의학에 대한 이펙티브니스를 접근한 SR만 찾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각 의료 시스템을 접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그냥 인터벤션 타입으로 카테고리를 지어가지고 여기 서치를 했고요. 특히 커핑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동 논문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인터벤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WHO에 서미션 했는데 프로토콜을 어프로브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렸어요. 20몇 명이 거의 코멘트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RFP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코멘트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저희들이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런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찾은 결과 이 첫 번째 찾은 결과입니다. 거의 24만 개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인터벤션 타입이나 데이터베이스 서치 순으로 이제 다 분류를 해가지고 찾은 결과인데 처음에 이 24만 개를 찾고 나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이 많았는데 무조건 수동으로 이걸 다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포함된 거는 여기 보시듯이 2,700 몇 개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파이널리 인클루전하고 아덜트랑 페디아트리션을 나누었는데 보시듯이 시스테매틱 리뷰의 퍼블리케이션은 계속 연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페디아트릭도 마찬가지인 현상이었고요. 차이나가 거의 88%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이 포함됐습니다.
헬스 카테고리로 이제 나누니까 저하기 질환 그리고 서큘레이터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시스테매틱 리뷰가 이루어졌고 가장 많은 사실 해보니까 저희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디파인한 시스테매틱 리뷰가 의외로 적었습니다. 다 할 것 같은데 5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지정 안 한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일단은 보류를 하고 프라이머리 아웃컴만 지정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당연하게 Q&A effectiveness rate가 되었고요. 중국 논문이 88%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드버스 이벤트도 많이 어세스한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었는데요. 해보니까 이 가로축이 ICD-11에 대한 질환 ICD-11 코드이고요. 세로축은 논문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이 자체도 논문이 많을수록 파이가 많고 대부분 허벌 메디신 논문이나 아큐펑처 논문이 전 질환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고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R로 그렸고요. 여기 보시듯이 지금은 인터랙티브 안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데 이 커서를 이 원에 갖다 두면은 이 몇 개의 토탈 샘플 사이즈나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페디아트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연구의 단점이 뭐 아주 많죠. 너무 저희들이 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트레디셔널 메디신 모달리티를 다 포함하지 못했고요. 특히 다이어트리 서플먼트를 포함하는 순간 더 많은 연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이어트리 서플먼트랑 사이콜로지컬 테라피는 익스플로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WHO에서는 또 어프로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안 찾아진 논문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문은 다 인클루전 됐다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이러한 스코핑 리뷰랑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버래핑한 프라이머리 스타디에 대한 접근을 시간 관계에서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종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이 결과는 WHO 웹사이트에 곧 올라올 예정이고요. 제가 인터랙티브하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연구 결과가 IMR에 실렸습니다. 사실 좀 더 높은 저널에 냈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가 뭐냐면 너네들 그 서치한 기간이 너무 지났다. 다시 찾아라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WHO가 클리어런스 오디트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들 리포트는 작년 11월에 했는데 어프로브는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달쯤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오케이 했는데 또 이 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든 맵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도 오래 걸려가지고 맵도 어프로브 된 게 며칠 전에 어프로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어드바이저리 보드랑 테크니컬 팀 부분이 아주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 논문에 저자로 이제 같이 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인데요. 물론 여기 헤딩이나 이런 건 좀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WHO에서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이쪽 사이드가 인터벤션이고요. 이쪽은 ICD-11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법을 어떻게 놓는지. 직관적으로 이제 이것이 가장 좋다 해가지고 선택한 것이고 2000 허블 메디신 경우에 ICD-11 에 있는 첫 번째 카테고리 인펙션에 관련된 디지즈의 경우에는 2022년에 42건의 시스테매틱 리뷰가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누르시면 2022년에 출간된 논문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들이 다 포함된 논문들이고요. 사실상 중국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지사항이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영 선생님이랑 또 다른 연구자분들이 그걸 다 체크를 했어요. 업스트랙트도 다 번역을 하고 해서 영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시면은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를 보시게 되면 2028년을 하게 되면 그냥 2028년에 출간된 논문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암스타2로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했다고 했는데 하이앤 모더레이트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이렇게 작습니다.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3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작은 수의 연구들만이 모더레이트나 하이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 암스타2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컨벤셔널 메디신 연구도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양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간단한 연구인데 노동집약적인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WHO에서는 업데이트를 원하지만 요즘 전부 리빙 가이드라인이나 리빙 시스테매틱 리뷰를 원하기 때문에 리빙 에비던스 맵을 원하는데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다시는 할 수가 없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다 WHO에 넘겼고요. 나중에 이 연구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원 과제로 하고 있는 추가적인 과제가 뭐냐면 페인 컨디션에 대한 아큐펑처의 페인 컨디션에 대한 모든 에비던스 맵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대한으로 지금은 숫자만 나오지만 이 에비던스 레벨이나 효과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군데 발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적으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WHO 돈을 주신 분들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생은 했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치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 발표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작업하신 양이 어마어마하고 돈을 줘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작업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게 축약을 해서 네, 발표를 해주시긴 했어요. 일단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IMR에 네, 표관됐으니까요.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소속이랑 이름이랑 뭐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지금 예산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황동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처음에 이제 시스테매틱 리뷰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암스타2 가이드라인이 여러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그런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항목들이 리거러스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6개 항목이 다 충족해야 6개 항목 중에 하나라도 이제 충족이 안 되면 로우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테매틱 리뷰에서 서플먼트로 익스클루전 된 모든 스타디에 대한 이유를 다룰 표가 없으면 그 부분은 점수를 못 받게 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 너무 익스클루전 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코비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익스클루전 된 이유랑 스타디 인포메이션이 저절로 이제 오토매티컬하게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희 거기에 맞는 연구가 딱 맞는 연구들이 대부분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리포팅 가이드라인하고 그 아이템들이 암스타하고 매치가 안 되면 이 암스타에서 점수를 잘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점수를 받나? 약간 그런 싶은 뭐, 그런 네. 아이템들도. 애들이 여러 차례 그 해당 그룹에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포팅 가이드라인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8월 30일 날그 자생에서 하는 그 애뉴얼 컨퍼런스에 그 데이빗 모어라고 하시는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혹시 뵙고 싶으면 와서 인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BMJ, EBM 에디터나 Journal of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에디터 인출이나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오셔서 인사나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해를 못한 게 그 리미테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세 번째 프라이머리 스터디가 오버래핑 되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했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컨트롤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세스를 못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오버래핑 됐으면 원래 스코핑 리뷰할 때는 오버뷰 할 때는 여러 개의 SR이 있으니까 같은 주제에 대해서 그 오버래핑한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음, 그런 음. 과정이 조금 미비한 것도 있고 텍스트 사이즈나 이런 거 제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그
사실은 한익에서 WHO 과제를 수행을 한 경우가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을 통과해서 많지는 않을 텐데 그 과정에서 또 그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한테 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교훈 내지는 팁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말고요. 하지 마라가 1번이었습니다. 네네. 그거 그러면 저희 연구원 다음 과제가 뭐냐면, 믹스드 메소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나딘이라는 사람이랑 오스트리아의 제니퍼 헌터가 같이 하는데요. 그것이 세컨드 과제인데, 아주 좀 복잡하더라고요. 앤스로폴로지컬한 어세스에다가 믹스드 메소드 써가지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제를 할 때, 일단은 최대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학회나 이런 데,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가셔가지고,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은 연구원에 있으면서 덕을 봐서 많은 학회를 다니다가 인모액을 가지고 이제 연락이 온 거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리 보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 과제 RFP를 보낼 때를 다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메일링 리스트를 해서 한꺼번에 다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타겟을 해서 보내니까 되도록이면 학회 가면 학회만 듣지 말고 기조연구자한테 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이제 논문을 많이 뭐 작은 논문이라도 여러 군데 많이 내고 학회에 가서 사람들이랑 인터랙션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10년 뒤에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면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좀 더 국제 공동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네. 네네. 잘 들었습니다. 그 젊은 연구자들에게 네, 잘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네. 논문 많이 내기도 어렵고, 학회를 가서 놀지만 말고 잘 네트워킹을 하자. 사실 뭐 그게 기반이 돼서, 그쵸? 그리고 제가 좀 실도온 길은 학회를 갈 때, 이제 우리들, 올드보이들이, 영보이들을 데리고 가서 인맥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외국 유명한 사람을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왔다는 거를 어나운스 해줄 수 있으면 와서 인사하라 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외국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중국은 아주 철저하거든요. 고동가이어트나 뭐 골고 슈네만 같은 EBM 대가들이 오면 무조건 자기들 제자를 갖다 붙입니다. 회의나 발표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후배들 연구를 이제 각인을 시키고 만들어주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역할을 하더라고요. 물론 돈이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한의계형 제너레이션을 키우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희대에서도 뭐 알려주고 연구원에서 하면 연구원에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우리나라 뒤처져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올드보이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끼리 사실은 네트워킹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속 네. 지속적으로 뭔가 교류가 있는 것도 각자 굉장히 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영재 원장님이 SR을 평가하시면서 가장 좋은 논문으로 추천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임상의시다 보니까는 근데 연구에 또 관심이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이해한 것이 뭐 SR을 교과서적인 SR이 평가하는 있냐 이런 데 거? 좋은 논문인 건지, 평가한 SR들 중에 모범 답안 같은 건지, 그거를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에서. 최영진 원장님. 모범 답안으로 볼 만한 SR 논문이 많겠지만, 그래도 임상의 입장에서 논문을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고 추천을 하시겠어요? 또 하나를 꼭 집어달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이드가 사실은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 외의 논문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관심 분야에 대한 SR을 찾아서 여러 개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엑서사이즈로 한두 개 해보시면 그 다음 논문을 읽으시면 또 다른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맵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아까 보시듯이 하이 앤 모더레이트를 누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논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서 읽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하다 보면 제 논문도 거의 로우로 빠진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레피드 리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고지식한 SR보다는 어떤 때는 또 빠른 시스테매틱 리뷰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교과서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 아마존의 시스테매틱 리뷰 치보시면 거의 다 사회과학부터 시작해서 시스테매틱 리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본인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시스테매틱 리뷰를 여러 개 찾으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최영진 원장님 답변을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어서 에비던스 맵이 언제 온라인상에서 어베일러블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아, 곧이 벌써 3월 달부터 곧 해가지고 지금 7월 달까지 왔지만, 이제 완전하게 이제 컨펌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곧 나오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메일링 리스트에 뿌리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링크를. 그것도 좋네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